받게 됩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가 예고되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종일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유대한국민연대와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 등이 응원 집회를, 오후 4시쯤에는 국민주권당이 윤 전 대통령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도 오전에 진보 유튜버 등이, 오후에는 보수 유튜버 등이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전 씨는 오늘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 뉴스를 통해 어제 관저를 다녀왔다며 윤 전 대통령이 퇴거를 앞두고 자신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관저에 들어서 윤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잡한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와의 만남에서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전 씨는 전했습니다. 또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수천만 명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는데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전 씨에게는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엔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어제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다녀왔다며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덕담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며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썼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해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술도 한 잔 안 해서 걱정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재임 때보다 퇴임 이후가 더 빛났다며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후 사흘째인 지난 6일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눈물이 난다며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저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관저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관저 밖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내일쯤 퇴거해 이전에 살던 서초동 아파트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은재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받은 알라바이견 2마리 해피와 조이, 생후 40일 정도일 때 한국에 도착했는데 5개월 정도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산 후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알라바이는 몸무게가 최대 100kg까지 나가는 견종인데 현재 해피는 키 180cm에 몸무게 52kg, 조이는 키 170cm, 46kg에 이릅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에 산 지 반년이 채 안 된 해피와 조이,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급작스럽게 국가기록물이 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전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대통령 기록관이 동물 키울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도 같은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 감사 등을 우려해 풍산개를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면서 타양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결국 풍산개 2마리는 대통령 기록관이 대여하는 형식으로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선물이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피와 조이 거취와 관련해 서울대공원 측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옮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은 종일 한산했습니다. 경찰버스만 입구를 지킬 뿐 경계 인력 역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거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향후 제3의 장소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떠나야 하는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가족이 없고 사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옮길 수 있었다며 경호 준비 등이 끝나는 대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 규정은 최대 10년이지만 관리에 따라 종신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은 60여 명 규모로 윤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경호를 받을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승복이라는 말을 써야 승복이냐며 헌재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단체에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청년층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당부했는데 현재까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파면 나흘째 머무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자신을 지지해온 탄핵반대 단체 국민변호인단에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워주셨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특히 탄핵 반대 청년들에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이후 밝힌 두 번째 입장인데 이번에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선거 직전 승복과 통합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후반쯤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경호처는 사저가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통상 60여 명이 투입됩니다.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이 없었던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시 참모회의를 열고 한독수 권한대행 보좌 체제로 가동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